박대원이 모르고 던진 빈 캔에 김태웅이 맞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김태웅. 사소한 액시던트로 끝났을 이 일은 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다짜고짜 박대원을 때리는 김태웅. 이에 박대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둘의 싸움은 급기어 학교 전체를 둘러싼 하나의 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더욱더 고조되는 박대원과 김태웅의 감정. 박대원파와 김태웅파로 나누어져 일어난 이 전쟁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먼저 빈 캔을 던진 박대원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싸움을 일으킨 김태웅이 잘못한 것일까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던 간에 이 전쟁은 박대원 패거리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박대원 패거리의 재현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안갚음을 합니다. 재현의 안갚음으로 인해 소중한 동료인 빠꾸를 잃은 태웅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재현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태웅은 처음으로 악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재현을 태웅에게 잃은 대원은 복수를 다짐하였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찾아온 결전의 날, 정말 오랜만에 대원과 태웅은 마주하게 됩니다. 대원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태웅을 향해 돌격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 역시 대원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좌절한 대원의 앞에 재현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이 아닌 새로운 자신으로 맞서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대원은 재현의 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자신이 아닌 새로운 자신, 학교의 히어로 마이티 마스크로서 태웅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깁니다. 수수께끼의 복면의 남자에게 패배한 태웅은 굉장히 분노해 복수를 다짐하지만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두 번이나 태웅을 이긴 대원은 재현의 복수를 드디어 마쳤다 생각하고 더욱더 히어로 활동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런 마이티 마스크의 모습에 끝내 견디지 못한 태웅은 자살합니다. 저승으로 이송된 태웅의 앞에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마이티 마스크의 정체가 박대원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그 물체는 태웅에게 유혹적인 제안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한 명 죽이면 대원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태웅은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신에게 수치를 준 마이티 마스크를 죽이기 위해 태웅은 부활합니다. 그러고는 태웅은 곧바로 사람을 죽입니다. 박대원을 죽일 힘을 손에 넣기 위해서 태웅은 괴물이 됐습니다. 그 물체로부터 박대원을 죽일 힘을 손에 넣은 태웅입니다. 그렇게 마이티 마스크와 다시금 맞붙게 된 새로운 힘을 손에 넣은 태웅입니다. 하지만 그 물체와 태웅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마이티 마스크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장렬하는 펀치 속에 태웅은 패배하고 맙니다. 잇따른 패배로 인해 정신이 나간 태웅. 이에 그 물체는 태웅이 더 이상 쓸모없다 여기고 그의 곁을 떠납니다. 정신분열이 온 태웅. 2년 전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재현은 사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없었고 대원을 포함해 모두가 그를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2년 만에 재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 대원입니다. 둘은 앞으로도 영원한 친구입니다. 한편 김태웅의 행방은 그는 계속해서 학교의 친구들을 괴롭히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저지하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히어로 브레스트 하트의 등장을 알리며 극은 막을 내립니다. 학교의 히어로 마이티 마스크. 그를 동경해 마찬가지로 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히어로가 되기 위해 소년은 매일매일 고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고된 훈련을 한 후 잠시 쉬고 있는 소년의 모자에 무언가가 빙의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에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서 합니다. 소년은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렇게 그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기쁜 소년, 다리가 꼬여 넘어집니다. 그때 모자가 그에게 말을 겁니다. 이에 소년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자는 소년에게 자신과 일심동체가 되자고 요구합니다. 소년은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모자는 일심동체를 강행하고 소년과 모자는 끝내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자와 소년이 일심동체하여 탄생한 히어로 브레스트하트의 모습입니다. 말하는 모자의 정체는 사실 브레스트하트라는 외계인이었고 소년의 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열의에 반해 그에게 힘을 준 것이었습니다. 본 작품의 빌런, 범죄자 예비군 카사노바 헬멧입니다. 그는 외로움과 슬픔, 열등감으로 인해 빌런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는 학교를 공격했습니다. 자신이 외롭고 슬프고 열등감에 쩔었던 이유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원인이라 생각해 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브레스트하트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카사노바 헬멧은 달려갑니다. 브레스트하트와 정면으로 붙게 된 카사노바 헬멧. 카사노바 헬멧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스트하트가 더 강했죠. 브레스트하트의 발차기 한 방으로 그는 날아갑니다. 그런 브레스트하트에게 반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돼지코. 학교 전체에 브레스트하트를 향한 청혼문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은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끝내 그 청혼문을 전부 찢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돼지코는 목격합니다. 돼지코는 이에 분노해 대원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웬걸 대원의 정체는 그녀가 좋아하던 브레스트하트였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브레스트하트에게 마음을 배신당한 돼지코. 그녀는 진심으로 분노하였고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카사노바 헬멧과 손을 잡습니다. 카사노바 헬멧과 돼지코, 브레스트하트와 싸우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둘은 합체해 배신당한 소녀의 분노 다크니스로 변신합니다. 두 빌런의 브레스트하트를 향한 악의로 탄생한 괴수 배신당한 소녀의 분노 다크니스는 굉장히 강력하였습니다. 브레스트하트는 끝내 아무런 손조차 쓰지 못한 채 완패하고 맙니다. 괴수 배신당한 소녀의 분노 다크니스로부터 도망친 브레스트하트와 박대원. 둘은 일심동체를 해제합니다. 둘이 상대하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좌절한 박대원은 히어로를 그만둡니다. 삶의 이유였던 히어로를 그만두게 된 박대원은 괴로워합니다. 그때 마이티 마스크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끝까지 하면 히어로, 중간에 관두면 광대. 이 말에 박대원은 눈을 뜹니다. 브레스트하트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브레스트하트는 박대원에게 말합니다. 광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은 거겠지.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박대원은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진정한 히어로로서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박대원은 브레스트하트와 일심동체를 하였습니다. 둘은 전보다 더욱더 끈끈한 유대를 쌓았습니다. 괴수 배신당한 소녀의 분노 다크니스에 맞서기 위해 훈련을 시작하는 박대원과 브레스트하트. 두려움 제로, 용기 100% 만땅의 근성으로 박대원과 브레스트하트는 열심히 훈련에 임합니다. 꽤나 고된 훈련이었습니다만 박대원과 브레스트하트의 유대의 힘으로 둘은 이를 해내고 힘을 손에 넣습니다. 괴수 배신당한 소녀의 분노 다크니스와 다시금 싸우러 나타난 브레스트하트입니다. 괴수 배신당한 소녀의 분노 다크니스는 여전히 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스트하트와 박대원 역시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둘은 전보다 더 잘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름 비슷한 밸런스로 싸울 수 있게 되었죠. 슬슬 싸움을 마무리 지으려는 브레스트하트입니다. 장렬하는 브레스트하트의 필살 5위입니다. 필살 5위를 발휘하기 위해 브레스트하트는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그 자리에서 브레스트하트는 표호합니다. 강하게 표호합니다. 그러고는 괴수 배신당한 소녀의 분노 다크니스에게 점프합니다. 돼지코의 마음속의 공백에 들어온 브레스트하트. 돼지코가 어째서 화났는지를 이해하고 그녀에게 사과를 합니다. 돼지코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괴수 배신당한 소녀의 분노 다크니스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길었던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돼지코와 카사노바 헬멧은 연인 관계가 됩니다. 좋아 좋아, 다시 한번 힘차게 가자.
그래, 좋아, 브레스트 하트.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른다. 동감이다 소년. 사나이여, 청춘의 끝을 향해. 이를 마지막으로 극은 막을 내립니다.